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인 친구라는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학창 시절의 순수한 우정으로 시작하여 서로의 희로애락을 나누며 수십 년을 함께 걸어온 친구는 때로는 가족보다도 더 깊은 이해와 위로를 건네는 존재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늘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 감당하기 힘든 시련, 혹은 너무나 다른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견고하다고 믿었던 우정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오랜 세월을 함께했지만 서로 다른 삶의 경로 위에서 오해와 시기, 그리고 섭섭함으로 멀어졌던 두 친구의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친구에 대한 따뜻한 추억, 혹은 풀지 못한 관계의 매듭을 돌아보고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0을 바라보는 두 동갑내기 친구, 미경 씨와 정아 씨입니다. 미경 씨와 정아 씨는 초등학교 짝꿍으로 만나 50년 가까이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늘 붙어 다녔던 학창 시절을 지나 같은 동네에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의지하는 존재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가장 먼저 서로에게 연락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에게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남편과의 다툼, 아이들의 말썽, 시부모님과의 갈등까지 그 어떤 비밀도 숨기지 않고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우정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전설과 같았습니다. 미경 씨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살림 솜씨가 좋고 아이들 교육에도 열성이었으며 동네 사람들에게도 늘 살가웠습니다. 남편의 직장 생활과 아이들의 학업에 맞춰 사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충분히 만족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반면 정아 씨는 젊은 시절 작은 보습학원에서 사무 업무를 하며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나이가 들어서도 개인 학원을 차려 성공적인 원장이 되었습니다. 정아 씨는 독립적이고 자립심이 강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넉넉한 삶을 일구어냈다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며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정아 씨는 늘 미경 씨의 따뜻한 손맛과 섬세한 감각을 부러워했고 미경 씨는 정아 씨의 강한 추진력과 경제력을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각자의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난 후 두 사람의 삶에는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정아 씨는 학원을 성공적으로 매각한 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했습니다. 남편 또한 일찍이 전문직으로 은퇴하여 두 부부는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고 골프와 미술 수업을 다니는 등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즐겼습니다. 반면 미경 씨는 남편의 퇴직 후 줄어든 수입으로 인해 생활의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할 때마다 집 한 채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에 전전긍긍했고 작은 생활비 하나 아껴 쓰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평화로운 노년은 점점 더 멀어져가는 듯했습니다. 점차 두 친구 사이의 격차는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를 넘어 깊은 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만나는 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미경 씨는 정아 씨가 자신에게 요즘은 어디 좋은 데 없니? 같이 여행이나 갈까? 하고 제안할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번에 하와이에 갔다 왔는데 미경아 너도 꼭 가봐야 해. 새로 산 명품백이 너무 예쁘지 않아? 하는 정아 씨의 말들은 자신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호사처럼 들렸습니다. 미경 씨는 속으로 너는 돈이 많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나는 너처럼 돈이 없어서 마음 놓고 여행도 못 가. 하는 씁쓸함을 삼켰습니다. 반면 정아 씨는 미경 씨의 소극적인 태도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미경아, 내가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줄게. 너도 가만히 있지만 말고 뭐라도 좀 해봐. 나이 들어서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진다니까. 그녀는 친구를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이라 생각했지만 미경 씨의 귀에는 나는 너처럼 한가하지 않아.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정아 씨가 자신의 안부를 물을 때마다 미경 씨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들키는 것 같아 수치심을 느꼈고 그 감정은 정아 씨를 향한 알 수 없는 질투와 서운함으로 변해갔습니다. 나는 평생 가정만 지키며 희생했는데 너는 승승장구하는구나. 네가 내 처지였다면 그렇게 여유로울 수 있었을까? 서로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갇혀 상대방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갯돈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했던 개의 총무였습니다. 어느 날 개의 한 친구가 갑작스럽게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개주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개주인 미경 씨는 오랫동안 쌓아온 친분과 친구의 딱한 사정을 모른 척할 수 없어
친구들에게는 상의도 하지 않고 갯돈 일부를 개인적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잠깐 쓰고 곧 갚겠지 하는 생각에 사소하게 넘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돈을 제때 갚지 못했고 그 사실이 개원들에게 알려지면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개원들은 개주인 미경 씨에게 책임을 추궁했고 미경 씨는 자신이 대신 돈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아 씨는 미경 씨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미경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무리 친구 사정이라도 이건 너무 독단적인 행동 아니야? 다른 개원들한테 상의도 없이 네 마음대로 돈을 빌려줘? 너 지금 우리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정아 씨의 날카로운 비난에 미경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친구라 믿었던 네가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지? 네가 나를 이렇게 믿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널 친구라고 할 수 있어?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의 응어리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래, 나는 돈도 없고 머리도 나빠서 네 마음에 안 들겠지. 잘나고 돈 많은 네가 총무를 하지 그랬어. 미경 씨는 자신이 돈이 없다는 현실을 정아 씨가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친구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쏟아냈고 결국 갯돈은 미경 씨가 사비로 메워 겨우 마무리했지만 두 사람의 50년에 가까운 우정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마주쳐도 투명인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친구를 잃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미경 씨는 평생의 친구였던 정아 씨가 자신을 끝까지 이해해주지 못한 것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돈 때문에 나를 의심하고 모욕할 수 있지? 반면 정아 씨는 미경이가 그 돈이 어디로 간 건지도 말 안 하고 나를 속이려 한 것이 분명해. 친구라고 끝까지 믿었는데 역시 돈 앞에서는 장사 없구나 하는 불신감과 함께 그동안 미경 씨가 자신의 성공을 질투했을 것이라는 오해에 사로잡혔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친구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다시 흘렀습니다. 미경 씨는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정아 씨에 대한 그리움과 회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경 씨는 다른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아 씨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아 씨의 소식을 끊은 지 오래된 터라 그 소식은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설마 그녀는 망설임 끝에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미경 씨는 영정 사진 속에 있는 친구 남편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상주 자리에 서 있는 정아 씨를 보았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고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슬픔과 고독감에 잠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말없이 정아 씨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아 씨는 갑작스러운 미경 씨의 방문에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경 씨의 손길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을 때 지난 수년간의 서운함과 오해, 질투의 감정들이 마치 한겨울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을 두 사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경 씨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고 정아 씨는 오랜만에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두 친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미경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아, 미안해. 그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어. 너의 성공이 부럽고 질투나서 너에게 더 모질게 굴었던 것 같아. 갯돈 문제도 내가 잘못한 거야. 내 이기심 때문에 너를 힘들게 했어. 미경 씨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아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경아, 나도 미안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말만 했던 것 같아. 네가 나를 질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하지 못했을까? 나도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 두 사람은 그동안 갯돈 문제와 함께 묵혀왔던 모든 감정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아픔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궤적 속에서 쌓여왔던 오해와 섭섭함은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서서히 풀려나갔습니다. 정아 씨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자신이 그동안 돈과 성공에만 집착하며 소중한 친구를 잃을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미경 씨의 말처럼 돈이 전부는 아니다는 것을 이제야 마음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정아 씨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친구의 존재가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서로의 삶을 질투하거나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미경 씨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정아 씨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 주었고, 정아 씨는 미경 씨에게 자신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한 지지와 이해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50년 우정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미경 씨와 정아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친구 관계는 단순히 오랜 시간 함께한다고 해서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환경이 변하고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돈이나 성공, 결혼 생활 등 민감한 영역에서는 오해와 시기, 질투의 감정이 불쑥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정은 그런 갈등과 아픔을 겪더라도 끝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깊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공을 순수하게 축하해주지 못하는 자신의 초라함을 인정하는 용기, 혹은 친구의 힘든 상황을 자신의 잣대로만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헤아려 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풀지 못한 친구와의 갈등이 있다면 먼저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오랫동안 쌓인 벽을 허무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 벽 너머에는 더 깊고 아름다운 우정의 길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고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그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털어놓고 나의 아픔만큼이나 친구도 아팠을 것이라는 공감의 시선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화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의 삶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해하려는 노력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정이라는 값진 보석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곁에 남아있는 친구는 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합시다.